이 상업용 건물에 상가를 했을 때 그 레버리지라는 게 있거든요. 레버리지. 그리고 레버리지라는 거를 내가 깨우쳐서 공부가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임대차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임대차. 내가 이거 상가를 해보니까 이 몇 평 된 상가, 이 상가에 있지, 상권에 대해서는 이런 업종이 들어오고, 이거에 대한 공부가 엄청나게 돼요. 제가 처음에 이 상가를 사면 투자를 하면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 다음으로 건물 투자 넘어갈 수 있던 기회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가 투자를 하란 말이에요. 상가 투자를 하게 되면, 아, 내가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이 부동산의 입문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너무 거한 거 사지 말고요. 안정적인 상가를 찾는 거에 초점을 가져보는 거죠. 제가 상업용 건물, 상가 투자에 대한 영상도 또 간략하게 준비해둔 영상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상가 투자를 어떻게 차고 간단하게 어떻게 수익률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제가 따로 전문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오늘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니까 일단은 저는 아파트 한 채 샀으면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도 수익률이 나와서 내가 그거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더라도 내가 임대차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임대 수익을 얻는 거에 대한 맛을 보라는 거죠, 이거를. 맛을 보다 보면 실제적으로, 재밌어요. 상업용 부동산? 이게 재밌구나. 이걸 알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가 보이냐면은, 집합 건물의 상가는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 뭘까요? 아파트, 상가, 그 다음 건물을 사는 거죠, 건물을. 건물. 건물의 매력은 뭐냐면 토지 플러스 건물이에요. 그리고 능동적인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에요. 집합상가는요, 집합상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관리 사무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단 말이에요. 관리실을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간판의 위치라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집합 상가 중에서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것들은 뭐냐면 업종 있죠. 업종도 관리를 받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가 투자할 때도 내가 만약에 업종이 들어가서 관리사무실 한번 가보고요. 혹시 내가 지금 살려는 상가가 뭐 이런 지금 여기 업종이 들어가는데 다른 업종도 들어갈 수 있나라고 물어봐 보세요. 그러면 아니요. 여기 상가는 이 업종밖에 못 이런 상가도 있어요. 이런 상가도. MD 구성이 되어 있는 상가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제약적인 사항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상가 투자하면 내가 처음에 몰랐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런 부분을 상가 투자의 장점도 굉장히 많죠. 1번 뭐냐면 주차가 잘 되잖아요. 상가 투자는. 상가 집합 건물들은 주차 공간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집합 건물 그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집객 효과가 굉장히 커요. 여기 상가를 이용한 사람들이 여기 상가 이용하고 여기 상가를 이용해서 여기 상가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또 다른 장점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깨끗해요. 깨끗해. 엄청난 그 대신 관리비가 비싸죠. 대신 관리비가 비싼 만큼 깨끗하게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개발 행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가 임대차 비용도 뭐냐면 평당 대비 일반 건물보다 비싸요. 이런 걸 알게 되면 내가 온전히 내 토지에 내 건물에 대한 건물 투자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게 돼요. 더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돈도 더 열심히 벌게 되는 그런 자극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다음에 뭐냐? 건물 투자를 하는 거죠. 건물 투자. 자, 아파트, 상가, 그 다음 건물로 갔죠, 이제? 건물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똑같이 상가 투자의 연장선이지만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여기서는 뭐냐면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도 알아야 되지만 토지, 이 건축물에 대한 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아야 될 서류도 많고요. 공부해야 될 것도 더 많아요. 대신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투자에서 완벽하게 알려야 되려면 이거를 운영해보면 하나씩 하다 보면 부동산 투자가 정말 이게 너무 재밌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여기서. 그러면 뭐 물론 이게 숫자적으로 같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아파트 하나 생겼죠. 그리고 상가도 하나 있죠. 그리고 건물도 생겼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돈을 좀 많이 썼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걸 하고 싶은 생각이 드냐면 무조건 포트폴리오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세금. 그리고 주택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잖아요, 비과세. 이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상업용 건물은 이게 다 소득세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개별성이다, 개별성. 물론 개별성이라는 제가 말씀드린 여기 합산세가 들어가긴 하죠. 그렇지만 주택투자처럼 막 중과세가 강하지가 않아요. 개념 자체가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버는 만큼 내는 세금인 거예요.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주택투자는 약간 다르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뭐를 생각하게 되냐면, 이거 내가 이 작은 돈으로 주택 투자 아니면 상업용 건물 그냥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쪽으로 갔어요. 재개발 쪽에서 뭐냐면 주택 임대 사업자를 된 재개발. 그러면 막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재개발도요. 단계 갈수록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으면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내 목돈이 더 많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시기에 뭐 한남유탄 같은 데 가려면 엄청난 돈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고 싶으면 못해요. 그거는 뭐, 그거 몇십억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초기 재개발. 내가 갖고 있는 돈이 한 2억 원에서 한 3억, 4억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들. 그런 걸 찾는 거죠. 그런 거를. 그러면 이 재개발지를 사면 나는 재개발 단계 때 이 프레임보다 팔 수도 있지만 내가 나중에 이거를 어느 시점 갔을 때 시간을 아주 뭐 10년, 20년 봤을 때 보고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럼 내가 새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이거를 갈아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그냥 단계 갔을 때 이거를 중간에 프리미엄 주고 팔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단기적으로 좋은 물건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보고 사고 팔고 할 거는 저는 경매도 많이 보지만 경매에서 주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너무 제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금적인 제한도 많고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제한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은 뭐 매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막아놨어요. 경매로. 그래서 경매를 할 수 있는 주택 투자는 정말 거의 뭐 없다고 보셔도 이제 뭐 거의 무방하거든요.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상가 같은 것도 지금 가격이 진짜 예를 들면 한 5억짜리 감정가가 막 한 2억, 막 1억까지 떨어진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사가지고 내가 임대 수익을 받는 목적으로 산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임대 수익 받더라도 좋은 아주 뭐 남들보다 메리트 가격이 내놔서 거기서 시세타도 얻을 수도 있고 이런 걸 해보시길 제가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수도들을 나열하면 뭐 아파트, 상가, 건물, 재개발, 또 경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동산으로만 이렇게 수익을 발생을 시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가진 뭐 남들에게도 권해드리는 포트폴리오고 더 좋은 포트폴리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가장 큰 포트폴리오에서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세금 같아요, 세금. 그러니까 내 자산을 아무리 불리는 것도 중요한데 자산은 불릴수록 세금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금 조절을 어떻게 할 수 있냐가 이 포트폴리오의 가장 기본 같고요. 이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기본적으로 큰 부담감이 없으면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동산은 무조건 사서 모으기만 하면 안 돼요. 팔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자본 수익도 얻고 그걸 가지고나 또 재투자하는 게 맞지. 계속 모으기만 하면 세금만 된다 끝나거든요. 특히 법인으로 아파트 투자 많이 했던 분들이 지금 완전히 세금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정말로 이게 정말로 폭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폭망하는 경우도 많고 정말로 좋게 나에게 큰 수익을 얻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 오늘 영상은 제가 포트폴리오 얘기했고요. 이 포트폴리오는 개개인 처한상에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한번 순서대로 한번 잘 따져보시고 이게 어떤 재미가 있고 어떤 묘미가 있는지도 한번 개별적으로 따져보시고 꼭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이나 아니면 저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